윤성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에 다시 카메라 앞에 서는 것 같아서 떨립니다. 얼마 전에 토론대회 한 생각도 나고. 이제 이 프로그램 제목대로 그건 네 생각이고 충실하게. 되게 떨려요. 없죠, 당연히. 저는 그냥 키워라서 키보드 워리어 되게 걱정됩니다. 한동이도. 그건 네 생각이고 오늘의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서 받아주세요. 자, 젠더 갈등.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대통령 신년사에서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20대들이 처한 어떤 갈등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지지율 조사 보면은 20대 남성이 지지율이 29%고 20대 여성이 지지율이 66%. 근데 그 같은 조사에서 TK의 대통령 지지율이 31%, 호남의 대통령 지지율이 69%인가가 나왔어요. 그 말은 지금 저희가 같은 대통령을 두고도 영호남 갈등에 맞먹는 수준으로 다른 지금 의견을 보이고 있다는 뜻인데,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대한민국에선 가장 어떻게 보면 특별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주제가 이제 젠더 권력이잖아요. 어쩐지 오늘 메갈찜이 그렇게 땡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매운 갈비 해가지고 메갈찜.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남녀 차별이 크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역차별이 있으면 있었지. 여성 차별이 아예 없다, 여성 혐오가 아예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닌데 그냥 진영 논리가 돼버린 것 같아요. 일배 여혐을 왜 하겠어요. 자기가 여자를 못 만나니까 그거에 대한 합리화라는 거예요. 피해의식도 있고 하는 짓들 봐봐요. 같이 막 이렇게 막 떠들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다 찌그러져 있던 애들이에요. 그냥 거기서밖에 배설할 곳이 없는 애들인 거예요. 그거를 미러링이라고 한답시고 지들도 그걸 따라하잖아요. 근데 일베는 그게 쪽팔린 줄은 알아요. 메갈이 이제 미러링이라고 한다잖아요. 근데 되게 쪽팔린 거예요, 사실. 탈페미 인증이라 못 하는데 그냥 한남 코스프레예요. 요즘에 탈코르셋이라 그래가지고 막 머리 막 투블럭하고 짧게 밀고 난 당당한 여성이다 이러는데, 우리가 여성에게 아름다움을 강요하진 않아요. 아름다운 걸 그냥 좋아하는 거지. 저는 되게 쇼커 성애자인데, 이거 좀 표현이 그렇다. 쇼커 패티시, 아니 이것도 아니고 제 취향은 쇼컷의 여성입니다. 뭐 제가 머리 길어서가 아니고. 아름다움을 강요하지 마라. 누가 머리 길게 기르라고 한 적 없고요. 남자들도 요즘에는 뭐 비비 같은 것도 바르고 좀 더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더 선호하고요. 선호와 강요는 다른 거거든요. 뭐 머리 자르고 하는데 그냥 남자랑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 아예 그냥 뭘 해도 솔직히 말해서 아름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머리 기른 게 오히려 페미니스트들보다 더 예쁠 것 같아요. 제가 여장하는 게. 나는 아름답지 않아도 돼 하는 거는 자랑이 아니에요. 자포자기 심정이 자기 위안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이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게 말이 돼, 이게? 뭐 일반적인 남성들이랑 의견을 같이 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까지의 젠더 권력이 일방적으로 남성에게 어느 정도 있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다들 좀 동의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로 갈수록 더 명확해지는 부분이고. 근데 오늘날에 우리 20대, 30대들이 느끼기에 과연 과거의 그런 구조적인 폭력만큼 우리가 명확하게 기득권에 있느냐에 있어서 결국 의문을 던지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여전히 문화적으로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이라고 하는 게 없다고는 저는 보지 않아요. 문제는 과연 그렇다면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모든 영역에서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느냐, 거기에 저는 20대 남성들이 좀 의문을 던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법이라는 운동장 안에서 우리는 저쪽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목격하고 있거든요. 여성 할당제,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과연 이게 누려온 어떤 남성 권력에 대해서 저게 올바른 역차별의 방법인가에 대해서 또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일배 안 합니다. 저는 이제 중립이라고 생각해요. 좀 중도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근데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치긴 했죠. 근데 이제 진보 쪽 가면은 이제 일배충 소리 듣고, 이제 일배충들한테 가면은 좀 빨갱이 소리 듣고 그런 사람인데, 내가 느꼈을 때 맞다 그러면은 그게 맞는 거고, 별론데 하면은 아닌 거예요. 저는 일배를 안 하는 게, 모든 일배는 우파겠지만 모든 우파가 다 일배는 아닙니다. 저는 극과 극은 통한다고. 극좌나 극우나 똑같아요. 일배나 좌존 빨갱이들이나 똑같아요. 둘 다 똑같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예요. 저 빨치산 토벌 때 대장 지내셨는데, 근데 전라도 분이셔요. 할머니도 전라도 분이고 그렇게 훌륭한 분들인데, 홍어님, 전라디언이 이런 비하성 발언.
저도 이제 뭐 여자 동기들이랑 이야기해보면 왜 이렇게 페미니즘을 싫어하냐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는 사람인데 좀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행동의 방식이 있으면 거기 그 원인은 결국 분노나 혹은 다른 감정을 수반한단 말이죠. 그래서 일배를 하시는 분들이 하는 그 분노와 행동, 오마드를 하는 사람들이 이 행동을 할 때 그 분노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저는 일배의 투쟁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전혀 다 동일할 수 없지만 저는 오마드가 투쟁하는 그 방식에는 반대를 합니다만은 이 분노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권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체 훼손 사건, 특히 기독교 믿으시는 분들이 많이 분노를 하셨는데 그냥 인터넷에 평온하게 글을 썼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을까요? 바꿔 말하면 얼마나 본인들의 목소리가 전달이 안 됐으면 그런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해서까지 그 투쟁 방식을 선택했을까를 생각을 한다면 우리 사회가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에 너무 둔감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한 번 정도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체훼손도 얘기가 나왔고 몰래카메라 얘기도 나왔는데 몰래카메라 피해자나 종교인들은 복수의 대상이 아니에요. 일반인이에요. 근데 무고한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는 거죠. 뭐 결국에는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뭐 동일 범죄 동일처벌 수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거나 죄를 지었으면 죄를 받는 게 맞는 거예요. 그냥 범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는 게 맞는 거고 여성 범죄에 대해서 사실상 좀 더 관대하면 관대했지 우리나라는 남성 범죄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남자한테도 관대해서는 안 되고 여자한테도 관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어지는 의무와 책임이 똑같은데 한쪽에만 더 권력을 주고 권리를 주겠습니까? 오히려 여성에게 더 관대하면 관대했지 남성에게 관대하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방송만 봐도 코미디언 이국 씨가 뭐 남자 연예인들 막 엉덩이 만지고 막 키스 뽀뽀하고 그걸 남자가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뭐 시위 일어나고 출연 정지되고 뭐 인식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자가 하는 건 괜찮지만 남자가 하는 건 무조건 범죄다. 남자 연예인들 딴에는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분노에 대한 표현의 대상이 확실하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마드를 없애겠다, 오마드와 전쟁을 선포하겠다라고 하는 게 당장 우리한테 어떤 사이다가 될 수는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이게 과연 성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첫 번째 문제는 쓰레기장 없앤다고 쓰레기가 없어지느냐, 두 번째는 원래 외 집단의 공격이 있으면 내 집단은 더 뭉치게 되고 더 끈끈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남성이라고 하면 이유 없이 공격하고 고인 모독하고 하는 그런 집단으로 변해 있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는지도 모르겠는 어떤 이 집단을 해체하겠다라고 하는 외부 권력에 맞서게 되면은 얼마나 더 극단적으로 오히려 이들이 변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글쎄요, 이게 과연 얼마나 큰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폐쇄해야 되는 뭐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 솔직히 좀 쇼 같아요. 워마드가 없으면 또 메갈이 있고 메갈이 없어지면 또 뭔가가 생겨날 거예요. 메갈리아 뭐 5가 생겨나고 6가 생겨나고 하겠죠. 사이트 자체를 없앤다고 그 사람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걔네들 다 위험한 발언 할 뻔했다. 그러니까 다 이제 막 생명 활동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상태를 만들어 놓지 않는 이상은 이게 없어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뭐 이렇게 저 외딴 섬에다가 무인도에다 그냥 단체로 다 가둬놓든지 하지 않는 이상은 없앨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합시다. 모욕,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에 관한 처벌 규정을 더 빡세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벌금도 그냥 이빠이 걷고 형량도 이빠이 때려버리면은 첫째로 무서워서 못하겠죠. 솔직히 말해서 범죄 아닌 선에서는 걔네들 표현의 자유라고 그냥 냅둬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100년, 200년이 지나도 그런 애들 또 있을 거고 또 일베 같은 애들도 또 있을 거고 저희 같은 정상인도 분명히 있을 거고. 미국이 공산주의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는 본질적으로 체제 경쟁에서 이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나라가 체제 전복될까 우려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상태까지 갔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페미니즘을 대해서 우리가 때려잡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도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남성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배제하고 극단적인 어떤 페미니즘으로 가는 사람들을 배제하고 정상적인 남녀가 모여서 합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공동된 합의체를 향해서 우리가 토론의 장을 계속 만들고 남녀가 토론해가면서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웜퇴지 매퇴지들 하잖아요. 왜 그런 말이 붙었겠어요. 평균 체중이 장난 아닐 거라는 거죠. 남녀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외모 차별의 문제예요. 남자들도 못생기고 성격 좀 더럽고 하면은 차별받아요. 사회에서 왕따 취급당해요. 여자뿐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돌림 당하고 차별받고 무시당한 거는 분명히 다른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거죠. 문제를 너무 멀리서 찾지 말고 지금 요 앞에서 거울을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합리화를 한다 해서 나아질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다고 여성 인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성공을 하고 하면은 그게 진짜 당당한 여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를 자꾸 남녀 쪽으로 나누지 마세요. 거울을 보세요. 마지막 이게 방송에 나갈 수 있어요. 김경호요. 이게 카메라가 켜져 있을 때 제가 오늘 들어본 말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수위 높은 말들을 꼭 아예 하는데 높은 거예요? 머릿속으로 김현정에게 옹하드라는 생각도 해놓고 있었는데 형 기분 나빠지 마세요. 채널 이름 말하고 끝내겠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그래요, 내 생각이에요. 네.